안녕하십니까. JTV 저녁 뉴스입니다. 전북은 오늘 새벽부터 최고 10cm가 넘는 눈이 내렸습니다. 오후 들어 눈은 대부분 그쳤지만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한방눈이 펑펑 쏟아집니다. 거리에 나선 시민들은 하나같이 종종걸음을 칩니다. 곳곳에는 어느새 하얀 눈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눈이 오면 좋긴 한데요. 이제 또 눈이 오면 추워지니까 물론 이제 또 길도 얼어볼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걱정스럽습니다.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전북은 오늘 새벽부터 꽤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정읍 13.5cm를 비롯해 김제와 부안 8, 전주 3.7cm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기온도 뚝 떨어져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하루 종일 영하에 머무는 등 추위가 매서웠습니다. 어제에 비하면 오늘 경기가 추운 것 같네요. 옷도 따뜻하게 입고 왔는데 추위를 경기에 느끼는 마요. 추위에 길이 얼어붙으면서 서해안고속도로에서는 승용차와 화물차 등 6대가 부딪혀 3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일부 지역에 눈발이 날리고 있는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는 1에서 3cm가량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낮 기온이 4도 안팎까지 오르겠지만 당분간 추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과 모레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오르겠지만 다음 주에는 낮 최고 기온이 0도 안팎에 머무는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전주 기상지청은 밤사이 빙판길로 변하는 곳이 많겠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김제 돼지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오늘 하루 전북 전역의 축산 차량 등에 대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구제역이 아직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지만 확산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김제 축산단지 입구입니다. 방역요원들이 검문소를 설치하고 축산 차량과 농민의 이동을 검문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발생 농장 반경 3km는 물론 전북 전역에 이동 제한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소독 필증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소독 필증이 있는 것은 총괄을 시키지만 신고 필증이 없는 것은 다시 돌려보내서 소독해갖고 옷을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동 제한 명령이 해제된 이유입니다. 축산 차량 등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되면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남과 충북, 경기 등 과거 구제역 발생 지역과 거래하는 축산 농장들이 주의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한 김제 돼지 농장도 충남 돼지 농장의 관리인이 다녀간 이후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얼마나 많은 전북의 축산 농장이 다른 시도 농장과 거래하고 있는지 아직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새끼 돼지를 충남 등 과거 발생 지역으로부터 자돈을 입식하는 것을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법적으로 현재 저희들이 강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전국에서 183건의 구제역이 발생해 17만 3천 마리의 소와 돼지 등을 매물 처리했습니다. 전북에서 구제역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접종과 축사 소독, 다른 시도 농장과의 거래 중단 등 철저한 방역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JTV 뉴스 송창용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새해 업무 보고에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방안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금행동 등 시민사회단체가 문형표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연금행동 등 시민사회단체가 국민연금공단 본부에 모였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 새해 업무 보고에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방안을 포함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기금운용본부가 공사할 경우 정부의 입맛대로 투자하게 돼 국민의 노후 자금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며 공사를 반대했습니다. 전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내려왔지만 공사가 되면은 이곳 전주에 있을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용료를 핑계로 해서 다시 서울에 있어야 되고 훨씬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민사회단체는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의 중심에 문형표 이사장이 있다며 문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서한문을 전달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노조도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공사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기본이 허물어지는 일이 없도록 대차게, 즐기게, 모질게, 독하게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새해부터 정부의 기금운영본부의 공사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이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와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오는 4월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내일까지 현직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이나 지방의원 등이 이번 총선에 출마하려면 선거를 90일 앞둔 내일까지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 예정자들은 또 내일부터 관련 저서의 출판 기념회를 열 수 없게 됩니다. 철도 노선 등이 변경되면서 방치되고 있는 폐철도 부지가 전국에 10곳이나 됩니다. 새로운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많은 매입 비용 탓에 도심 속 흉물로 방치돼 있습니다. 민원 현장 하원우 기자입니다. 구도심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옛 남원역입니다. 녹슨 철로 위에는 잡초가 무성합니다. 비어있는 건물은 범죄의 온상이 될 우려가 높습니다. 한때는 남원의 중심지였지만 지난 2004년 전라선 복선화 사업으로 남원역이 이전하면서 10년 넘게 방치돼 있습니다. 이 방치돼 있으니까 또 미관에도 안 좋고 미관상이 안 좋으니까 좀 빨리 도심 공원을 가꾸든가 해서 좀 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원시는 이곳을 공원으로 개발할 계획이지만 철도시설공단에 지불해야 할 매입 비용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중앙공원 부지 매입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인접해 있는 남원시 소유 토지와 철도공사 토지와 교환을 통해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는 폐철도 부지는 전북에만 10곳에 면적은 18만 3천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군산 내항역은 무려 70년간, 정읍의 천원역과 노령역 역시 10년 넘게 흉물로 방치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폐철도 부지를 무상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철도공사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우리 철도공사 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다면 그거는 이제 국유재산이 아니고 법인의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매입을 해야 되겠죠.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 폐철도 부지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군산경찰서는 편의점에서 상습적으로 담배를 훔친 혐의로 25살 김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일주일 동안 군산과 천안 등 전국을 돌며 담배를 살 것처럼 말한 뒤 계산하지 않고 달아나는 수법으로 15차례에 걸쳐 160만 원어치의 담배를 훔친 혐의입니다. JTB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